아무튼 저도 책을 보내주셔서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게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예.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가장 여기서 책에서 사실은 가장 주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남북 네, 정상회담인데 아무튼 그 얘기부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과정은 대체적인 과정은 꽤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가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회담 전에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었죠. 근데 이제 네, 특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네, 네, 박남희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윤 비서관님 의전 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상정을 잘 아시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네, 그랬습니다. 포함이 돼서 되게 이제 놀랐다라고 책에 네, 쓰였어요.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의전서에 북한의 공식적인 의전서에 1위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분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대체적인 예상이 그랬습니다. 근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다는 사실은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미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들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김여정과의 이 관계, 이 거리 이런 걸 봤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중 있는 분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분명하게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히 생각을 한 거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었던 일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전략적 고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할 분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색됐던 남북 관계 그리고 완전히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북미 관계와 관련돼서 북한이 그동안 과거에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그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네, 그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한 이제 정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앉는 일종의 로얄 박스 네. 이 자리 배치를 두고 미국, 일본, 북한 등에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었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자리가 바로 곧 그 나라에 대한 위상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그때 이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시죠. 네. 거의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집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전서의 1위가 김영남 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전서의 1위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평창을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거의 한 30분 40분 동안 내내 그 얘기만 했고 저는 그게 아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배정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앉아 주시라라는 얘기를 1시간 30분 동안 예, 줄기차게 계속 했던 거죠. 그죠? 결국은 그 저기 위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 네. 위치는 대통령 바로 뒤편 예, 뒷자리. 예, 뒷자리였고 대통령 예. 옆에는 펜스 부통령 부부께서 그렇죠. 앉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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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배정한 대로 그 동의해서 네. 뒷자리에 앉으셨던 거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자리 배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국가 정상의 자리는 그 나라에 대한 위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국가 정상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어느 위치에 대통령이 위치하시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안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이제 다자의 정상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도 왔었고 일본도 왔었고 중국도 왔었고 러시아도 왔었고 해서 이제 한반도와 둘러싸여 있는 주변 강대국의 대표들이 다 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좋은 자리는 대통령과 옆에 앉는 자리이고 대통령 주변에 앉는 자리일 텐데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맞아요. 말해서 네.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죠. 네. 근데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면 앞으로 뒷일이 더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들을 좀 담아가지고 책에 썼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인의 뒤에 앉는다는 거는 약간 좀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옆에 앉는 게 가장 이제 배려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 그 문 대통령 부부의 그 뒤편에 네. 김영남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자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도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리 배치를 동의를 하고 거기를 앉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통 크게 가자고 했습니다. 음, 아니 1시간 30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네, 결국 지류에서 계속 막 옥신각신 해봤자 안 되길래요. 네, 제가 설명하는 설명판을 들고 갔는데 아. 설명판을 덮고 그냥 통 크게 갑시다. 나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 우리가 이제 어렵게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려고 하는데 첫 단계인데 저희들이 좀 실망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좀 믿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통 크게 가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네. 시간도 다 돼가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앉겠다.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 주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윤 비서관님이 김창선 부장하고 파트너였을 텐데 네. 김창선 부장을 잘 설득하신 거네요. 그때 김창선 부장하고 리태건 이라는 분하고 네. 이 두 분이 저를 담당을 했는데 저는 혼자였고 네, 이거 뭐 완전 그 검찰 수사받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계속 저를 계속 시체 말해서 압박을 하고 네. 한 사람은 아예 윤국장 그러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아. 유화책을 펼치는 네. 분 이 두 분이 함께 그렇게 저를 계속 압박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그때 평화 올림픽을 상징하는 12자리의 자석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을 상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는 거니까요. 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고 저도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전에 중요한 장면이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당연히 여기에 당연히 왔고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장면이에요. 그랬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 도착했을 때 엄청 경직된 모습 그리고 긴장한 경직된. 모습이 역력했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전에 그 김장선 부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청와대 오게 되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 다 협의하고 다 설명도 해주고 협의도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청와대 도착하자마자 김창수 부장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 맞아요. 그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죠. 근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대통령께 드리는 친서, 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의 가능성을 이 음. 처음부터 들고 이 청와대를 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가방 속에 들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 가방. 예. 그래서 그 가방을 열고 그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별도의 공간을 필요했던 거죠.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렸고 그 친서를 들고 이제 저 접견장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친서 전달하는 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두 사람만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 북측 대표단도 다 있었고요. 다 있었고. 우리는 이제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네. 정의용 실장님 해서 다 네. 계셨고요. 다 배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따로 공간을 요구를 했던 건가요? 처음 접견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그러니까 청와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네. 그 친서라고 하는 게 서류봉투 같은 데다 네. 담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접견장에 들어갈 때는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숨긴 그 가방에서 친서를 빼내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이 그때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뭐 공개할 수 없는 얘기죠.
윤비서관도 모르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같은 당시 저는 이제 행정관이었고 네. 대충의 내용은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네.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얘기들을 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도 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밝히기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예. 친서에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후에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예.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죠. 고려 사항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018년도 2월 1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 및 네. 북한 예술단 공연에 참석했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현성월 북한 네. 예술단장 네. 하고 만난 사진이 여기 담겼더라고요. 네, 책에 예. 보니까. 공연 끝나고 예. 나서 예.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할 때 예.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예. 혹시 뭐 대화 나눈 건 없어요? 그때 대화 나눴죠. 뭐 예. 공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예. 그런 얘기들 하고 수고하셨다는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길게 뭐 얘기할 시간은 아니었고요. 네. 현성월 단장은 뭐 그 이후에도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 수행을. 네. 그러니까 단순한 뭐 그 예술가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처럼 사실 근데 평가받는 2018년 그 당시는 이제 예술단 예. 단장의 그렇죠. 역할에 예. 충실했었고요. 예, 예. 평양에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요. 19년 이후에 이제 위치의 변동이 역할의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미로 짐작하는데 저와 이제 의전 협상을 계속했던 김창선 부장이 매우 연로하셔서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다음 세대가 누가 해야 될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 때는 김영남 위원장과 그다음에 김여정 일 부부장이 참석했다면 폐막식에는 상당히 좀 김영철. 논란의 인물이었죠. 네.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네. 우리 측 남측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등을 비롯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 논조들이 많았는데 네. 청와대도 상당히 좀 곤란했겠어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거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는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육로를 통해서 방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 시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평창으로 바로 빠른 길을 놔두고 뱅뱅 돌아왔죠. 뱅뱅 돌아서 평창에 왔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오셨죠.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도 고생했고 많이 청와대도 고생했죠. 상당히 고생했고. 뭐 그렇죠. 그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서 해야 될 얘기들이 또 있을 텐데 북측에서 가져온 이제 메시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그게 어떤 그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죠. 네. 예. 물론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은 명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청와대에 접견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청와대 접견은 안 하고요. 그러면은 평창에서 평창에서 바로 접견했습니다. 접견을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예. 평창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접견이 더 중요한 박람회 목적일 수는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때 아주 중요한 대화들이 오갔다고 이 책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뭐 여러 이제 대화가 오갔습니다만은 남북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한 날이 사실 폐막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서 왜 북한이 우리와 다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 좀 있었죠. 그런 얘기들을 조금 책에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답방의 형식으로 감사의 답방의 형식으로 이제 북측에 대표단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그게 바로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서로 오고 가면 남북 대화가 제대로 되고 정상회담을 해보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4.27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폐막식 때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